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스크로크와 교실 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중학교 영어교사 장혁입니다. 현재 APLS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1인 1 아이패드 환경에서 수업하실 때 가장 걱정하시는 것 중 하나가 학습 자료나 과제의 배포 및 수업, 그리고 수업 중간에 학생들이 아이패드로 딴짓을 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법일 텐데요. 이번 시간 저와 함께 그 고민을 해결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먼저 스크로크입니다. 스크로크의 아이콘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앱스토어에서 내려받아서 사용할 수 있고요. 선생님과 학생 모두 아이패드에 설치가 되어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스크로크를 사용하려면 애플 스쿨 매니저, 줄여서 ASM이라고 하는 서비스의 사용 승인을 받은 후에 교사와 학생들의 계정을 생성해야 스크로크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 애플 계정으로는 사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교사 아이패드에서 스크로크를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최초 실행하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현재 수업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수업 하나를 개설해 보겠습니다. 왼쪽 하단의 플러스 표시, 수업 추가를 클릭합니다. 새로운 창이 뜨는데요. 맨 위에 수업 이름이 있죠. 예를 들어 영어 1학년 1반이라고 넣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교사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현재 제 이름인 교사 홍길동만 뜨는데요. 만약 제가 함께 수업하는 교사가 있어서 함께 자료나 과제를 관리하겠다고 하면 교사 이름을 검색해서 이렇게 추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교사 추가는 최대 15명까지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 수업을 듣는 학생을 추가해야겠죠. 여기 학생을 클릭해서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창에 학생의 ASM ID 중 일부 혹은 이름 중 일부를 입력하면 해당되는 학생이 모두 뜨는데요. 그중 원하는 학생을 선택해서 추가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래쪽에 해당 수업을 나타내는 아이콘과 색깔을 지정해서 완료를 클릭하면 이렇게 수업이 추가되었습니다. 왼쪽 메뉴에서 수업 이름을 클릭하면 오른쪽 화면에 해당 수업의 과제 내역과 학생 이름이 표시가 되는데요. 아직 과제를 부여하지 않아서 과제는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수업 설정을 변경하려면 왼쪽 메뉴의 수업 이름을 꾹 눌러서 나오는 수업 편집을 통해서 수업 이름 변경, 교사 학생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혹은 수업을 삭제할 수도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1학년 일반 학생들에게 과제를 부여해 보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겹쳐진 마름모 플러스를 눌러서 생성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하나의 수업에는 최대 200개의 과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과제의 제목을 입력해야겠죠. 예를 들어 일과 과제라고 넣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있는 수업 이름을 눌러보면 이 수업을 듣는 모든 학생이 뜨는데요. 이 중에 몇몇에게만 과제를 부여하겠다고 한다면 이렇게 원하는 학생만 클릭해서 부여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은 마감일 설정인데요. 특정 마감일을 설정하면 지정된 날짜에 오후 11시 59분으로 마감 시간이 설정이 됩니다. 마감일을 넘기더라도 학생들은 과제에 접근해서 활동을 계속할 수 있고요. 교사에게는 지연이라고 표시가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파란색 메뉴 교과 활동 추가를 눌러 활동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눌러서 보면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부여할 수 있는데요. 과제당 최대 20개 활동까지만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선생님들께서 가장 많이 사용하실 메뉴는 파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파일을 눌러보면 이 아이패드에 들어있는 혹은 아이클라우드에 들어있는 파일을 선택해서 학생들에게 배포할 수 있습니다. 단 2기가가 넘는 파일은 추가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파일 하나를 선택해서 추가를 하면 하단에 이렇게 추가가 되었고요. 제목의 내용은 눌러서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파란색 소문자 I가 보이는데요. 여기를 눌러서 이 파일을 학생들이 각자 편집할 건지 아니면 여럿이 함께 공동 작업을 할 건지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학생이 해당 문서를 열람만 하고 편집을 못하게 하려면
맨 아래에 있는 사용자만 변경할 수 있음으로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있는 제출 요청은 학생들이 제작한 파일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제출 요청을 클릭했더니 아래쪽에 항목 1이 추가되었는데요. 제목의 내용은 눌러서 바꾸시면 됩니다. 자료나 과제를 다 추가했다면 여기 있는 지침 추가라는 넓은 공간에 선생님의 지시사항이나 설명을 따로 입력해 놓을 수 있습니다. 맨 아래쪽에 있는 퇴실 티켓도 사용해 보시면 학생들의 의견이나 수업 이해도를 간단하게 체크할 수 있으니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두 완료했다면 오른쪽 상단의 게시를 눌러 게시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왼쪽 상단에 취소를 눌러 취소하거나 임시 저장해두고 추후 편집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후에 과제를 추가로 부여하거나 편집하고자 할 때는 여기 보이는 과제 편집을 눌러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학생 화면으로 가서 과제가 어떻게 보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교사가 과제를 게시하면 학생의 아이패드에 과제 알림이 뜹니다. 과제를 눌러 들어가 보면 이렇게 두 개의 과제가 보이고요. 열기를 누르면 해당 파일이 열립니다. 자, 이제부터는 학생이 하는 모든 작업을 교사가 실시간으로 동일한 파일에서 살펴보고 피드백을 남길 수 있습니다. 만약 학생이 학습지를 완성했다면 화면 오른쪽 상단에 제출 버튼을 눌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교사 아이패드에서는 해당 학생의 파일이 진행 중에서 검토 준비됨으로 바뀌게 됩니다. 선생님은 학생이 과제 활동에 소요한 시간을 확인할 수 있고 여기 보이는 파일의 썸네일을 눌러 파일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학습지를 확인해 봤더니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될 때 여기 있는 3점을 눌러 다시 시도 요청을 보낼 수 있겠고요. 이 경우 학생의 화면에는 다시 하도록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만약 제대로 완료한 경우 학생에게 반환을 눌러 학습지를 돌려주게 되는데 이 경우 교사와 학생 간의 공유가 해제되므로 꼭 필요한 경우만 반환 기능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과제에 학생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일괄 잠금이 필요할 때는 여기 보이는 자물쇠를 클릭해서 잠글 수 있는데요. 이 경우 학생들의 스크롤워크에서는 해당 과제가 잠겨서 열 수 없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스크롤워크 앱 사용법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수업 중 학생들의 아이패드를 관리하고 제어할 수 있는 교실 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실 앱을 사용하면 학생들의 아이패드 화면을 모니터링할 수도 있고 학생들의 아이패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일괄 잠글 수도 있으며 아이패드 사용 후 어떤 앱을 얼마나 사용했는지 사용 이력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교실 앱의 아이콘은 이렇게 생겼고요. 앱스토어에서 내려받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교실 앱의 경우는 교사의 아이패드에만 설치하면 되고 학생들은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먼저 여기 교사의 아이패드에서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스크롤워크에서 개설한 나의 수업이 자동으로 모두 여기에 나타납니다. 영상 앞부분에 스크롤워크 사용법을 설명드리면서 개설했던 영어 1학년 1반이 여기 있는데요.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지금 상황은 선생님과 학생이 같은 교실 공간에 있고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클릭을 했더니 수업에 등록된 3명의 학생의 아이패드가 보이는데요. 이 중 김 1번 학생과 김 2번 학생 2명은 화면이 정상적으로 보이고 김 3번 학생은 오프라인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김 3번 학생이 같은 교실에 있지만 아이패드의 전원이 꺼진 경우일 수도 있고 혹은 전원은 켜져 있지만 다른 공간, 즉 가정에서 실시간 온라인 수업 참여 중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가정에서 실시간 온라인 수업으로 참여한 경우라면 김 3번 학생을 터치해서 여기 있는 연결을 누르면 집에 있는 김 3번 학생에게 알림이 뜨면서 접속을 요청하게 되며 학생이 수락하면 교사는 정상적으로 학생의 아이패드 화면을 볼 수 있겠습니다. 상단의 메뉴 중 맨 앞에 있는 아이콘을 클릭하면 현재 학생들의 아이패드 화면을 썸네일로 볼 수 있습니다. 손가락 2개로 펼치면 좀 더 큰 이미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대의 아이패드 화면을 동시에
직관적으로 보면서 수업과 무관한 활동을 하는 건 아닌지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아이콘은 학생들이 각자의 앱을 실행해서 활동을 하고 있을 때 그 앱을 닫고 홈 화면으로 나가도록 만드는 아이콘입니다. 가령 1번 학생이 유튜브를 보고 있고 2번 학생이 블로그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를 클릭하면 모두 홈 화면으로 나가게 됩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교실 앱의 기능은 아마 가장 강력한 기능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만큼 학생들은 싫어하는 기능일 것 같습니다. 바로 아이패드를 잠그는 기능입니다. 여기 보이는 자물쇠를 터치하면 순간적으로 모든 아이패드가 잠기면서 학생들이 어떻게 해도 아이패드를 다시 열 수 없습니다. 아이패드를 이용한 학습 활동이 끝나고 이제 선생님이나 발표자에게 주목을 해야 되는 타이밍인데 여전히 아이패드 활동에 혼자서 몰두해 있는 학생들에게 아주 효과적입니다. 다시 잠금을 풀어줄 때는 자물쇠 아이콘을 한 번 더 터치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아이콘은 보이는 것처럼 학생 아이패드를 음소거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학생들이 각자의 아이패드에서 너무 크게 소리를 재생하는 경우 주의를 주기 위해 간단히 음소거를 시킬 수도 있겠습니다. 참고로 음소거를 실행해도 학생들이 자신의 아이패드에서 다시 소리를 켤 수 있기는 합니다. 이런 기능들을 일괄 적용하지 않고 일부 학생만 선택적으로 하려면 맨 끝에 있는 선택을 눌러서 원하는 학생을 선택한 후 기능을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왼쪽 상단의 메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겹쳐진 마름모를 클릭하면 학생들에게 앱을 실행시켜 줄 수 있습니다. 저학년의 경우 선생님이 무슨 앱을 실행시키라고 얘기해도 잘 몰라서 헤매기 쉬운데요. 이런 경우 선생님의 아이패드에서 모든 학생들의 아이패드에 특정한 앱을 일괄 실행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울러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앱 실행 후 잠금이 있는데요. 이 기능은 특정 앱을 실행시킨 후 학생들이 그 앱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잠그는 기능입니다. 만약 넘버스 학습지를 실행시켜줬다면 학생들은 넘버스 앱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오로지 넘버스만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 나침반 모양의 아이콘이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사파리 앱을 열어주는 기능입니다. 사파리는 인터넷 웹 브라우저입니다. 만약 선생님이 특정 사이트를 학생들에게 열어주고 싶다면 링크를 주거나 QR코드를 줄 필요 없이 바로 여기서 선생님의 즐겨찾기에 있는 사이트를 일괄 열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학생 한 명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각 학생별로 적용할 수 있는 메뉴가 나타납니다. 여기서는 학생별로 앱 혹은 사이트를 열어주거나 화면을 들여다볼 수도 있고 잠그거나 소리를 끌 수도 있습니다. 이 중에 에어플레이라는 메뉴는 교실에 미러링 기기가 있을 때 학생의 아이패드를 교사가 미러링해서 TV나 모니터 화면에 띄워주는 기능입니다. 자, 이제 수업이 끝났다고 가정하고 여기 보이는 3점을 눌러서 수업 끝내기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수업 시간 동안 학생들의 아이패드 활동에 대한 서머리가 나옵니다. 학생 몇 명이 어떤 앱을 사용했나도 알 수 있지만 아래쪽에 학생 개인을 누르면 각 학생이 전체 수업 타임라인 중 어떤 앱을 사용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교실 앱의 이런 강력한 기능들은 수업 전에 학생들에게 미리 알려주어서 경각심을 심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교실 앱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모쪼록 아이패드가 선생님의 수업을 방해하는 도구가 아닌 불편했던 부분을 해소하고 도움을 주는 도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